굉장히 리스크 있는 게 뭐냐면 쌀수록 소위 말해서 개나 소 나옵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온다는 거죠. 가격이 비싸면 그에 맞는 사람도 올 거 때문에 몸이 안 좋아 보여. 근데 PT 선생님이래. 이런 사람이 개맛돌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몸 좋아도 가르치는 거엔 재능 없는 선생님들도 있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근력 운동하면 키 안 큰다. 그렇죠. 스쿼트 하면 짓눌려서 안 커진다. 어릴 때부터 운동 많이 하셨죠? 어때? 저 키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호라뉴스 지루한 토로 이제 그만! 제3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이야기하는 채널 서드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장 관련된 이슈 2부를 좀 시작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제는 나에게 맞는 헬스장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헬스장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도 위치입니다. 퇴근하고 뭐 회사 주변,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게 1순위라 보고, 위치 정했으면 위치 주변 헬스장 다 돌아다녀 보고 선택하는 게 좋고, 헬린이들은 아마 제일 싼 곳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굉장히 리스크 있는 게 뭐냐면 쌀수록 소위 말해서 개나 소 나옵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온다는 거죠. 거기는 아마 운동 말고 중장년층들의 만남의 광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헬스장 시설도 좋을 것이고, 가격이 비싸면 그에 맞는 사람도 올 거기 때문에 굳이 비싼 곳 왜 선택하겠어. 가격이 너무 싼 곳은 조심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 그리고 좀 싼데. 싼 데로 가겠다고. 네, 좀 싸요. 얘는 뭐 알바 아니지. 너는 아무도 못 건드리지. 네, 저는 싼데. 알바 그리고 아니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약점 부위 그런 머신이 좀 좋은데 그런 데 위주로 좀 봅니다. 금액이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싸면 싸할수록 좋은데 대신에 내가 필요한 머신들은 배치가 돼 있는 게 그쵸, 중요할 그쵸, 것 같다. 헬스장 이용료의 어떤 추이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적인 부분도 우리 엄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필요한 머신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헬스장 홍보지 보면 보통 뭐 500평대 헬스장, 골프장 있고 사우나 있고 이렇게 홍보하는 헬스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의 말속임도 있습니다. 골프장, 샤워장 이게 다 포함된 게 500평이라는 거야. 그거 몰랐어. 그래, 그래서 그래요? 골프장 뭐 각종 샤워 프리미엄 시설 포함해서 500평이면 생각보다 안 클 수 있어. 사실 웨이트 공간은 별로 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 뭐 500평 이런 거에 혹해서 괜히 귀찮다고 직접 방문 안 하고 온라인 결제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고, 반드시 직접 가서 결정하는 게 낫다 보고, 비쌀수록 사실 머신도 좋은 게 많아요. 난 헬린이라 뭐 머신 잘 몰라,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이왕 돈 내고 다니는 거 좋은 머신 쓰면서 근성장하는 게 좋죠. 머신만 많아도 별로예요. 헬스에는 프리웨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헬스는 맞들리면 나중에 프리웨이트 충분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렉이 3개 이상, 그리고 머신 많은 곳을 좀 추천합니다. 저는. 머신이 좋을수록 비싼 헬스장이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헬스라는 문화가 미국에서 온 문화고, 대한민국의 어떤 피트니스 문화가 되게 발전되면서 이런 머신들도 되게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브랜드가 많죠. 그렇죠. 어떤 회사의 머신이 진짜 좋은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4년차 때부터는 머신충이 됐거든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어떠한 머신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B티어 뉴텍에서 온힘 라인, 새로 출시된 라인인데 여기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헬창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산 브랜드인데 이 두 브랜드가 전 B티어라 보고, A티어 해머스트렝스, 해머 되게 유명하죠. 좋아하는 머신입니다. 여성분들이 다루긴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스날 스트렝스, 이것도 여성분들이 다루긴 좀 힘듭니다만 굉장히 좋은 머신입니다. 아틀란티스 브랜드도 전 개인적으로 A티어라 봅니다. 난 왜 모르지? 헬린에서 그렇죠. 프라임, 요즘 뜨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저는 이것도 A티어라 봅니다. 물론 머신마다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부위별로 A티어에 들어갈 충분한 머신들이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 뭐 프라임, GT 로우 머신, 마지막 S티어, 파나타. 그죠? 추가적으로 인정합니다. 진80, 해머스트레스가 S가 못 간 이유는 여성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파나타는 남녀노소, 그리고 머신은 좋은 게 뭐냐면 위부터 아래까지 무게 전달이 일정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게 등급 티어표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파나타 머신은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근육이 펌핑됐어요. 진80 머신도 정말 요즘 뜨는 브랜드인데 독일 제품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가 번외 머신들을 말씀드리면 사이벡스 클래식 라인, 너틸러스, 바디마스터, 플렉스 레버리지. 만약에 헬스장 갔는데 이 머신이 있다? 개미친 거예요. 왜냐면 이 머신은 단종된 머신이에요. 맞아요. 재료값을 안 아끼고 그냥 때려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게 전달이 뒤집니다. 근데 이게 단종됐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비싸거든 만드는데. 근데 이 머신이 나왔다? 그럼 그 관장님은 진짜 헬스에 사랑이 있는 관장님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 보고, 그리고 뭐 오피셜 센터라고 해서 한 회사의 브랜드만 쫙 깔아놓은 헬스장들이 있어요. 맞아. 뭐 이런 헬스장 보면 좀 비추인 게 뭐냐면, 이 머신 회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부위가 부위별로 좋은 머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네. 간지는 나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 간지 혹한단 말이야. 오히려 저는 여러 머신 회사가 섞여 있는 곳이 진짜 좋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각자가 이 브랜드는 나한테 정말 잘 맞다더라 하나씩 골라준다면
저는 디렉스랑 유텍밖에 안 써봤습니다. 저는 수한 머신 애용합니다 전. 부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해머 아틀란티스, 등은 저는 해머 스트렝스 파라타, 어깨는 프라임 아스날 진80, 하체는 파라타 아스날 진80 사이벡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다 복잡해. 헬리니드 나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그냥 헬스장 가서 프리웨이트 좀 가보세요. 거기에 만약에 덤벨이나 바벨에 아이방코라고 적혀 있으면 거기는 진짜 미친 헬스장입니다. 저는 해머 스트렝스가 아무래도 스미스 머신이 보시면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사선 스미스 말하는구나. 저는 뭐 회사별로 다 있긴 한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산 써요 국산. 국산 쓰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할 때 우리 PT 이용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PT 선생님은 어떤 분을 만나야 근성장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도 안 받아봤어요. 이런 분이 좋다 저런 분이 좋다. 저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체대 출신이고 그렇죠. 주변에 PT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T 선생님은 뭐 삐까번쩍해 경력이랑 뭐 수료 이런 거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료는 일단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인강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수료들도 있거든요. 근데 수료 말고 우선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제일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알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고 저 생체 2급 그거는 어딜 봐도 이제 PT 하려면 필수라고. 그리고 보통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몸이 안 좋아 보여. 근데 PT 선생님이래. 이런 사람이 개맛돌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몸 좋아도 가르치는 거엔 재능 없는 선생님들도 있어. 보디빌더라고 운동을 무조건 잘 가르치려면 그건 또 아니야. 헬스 트레이너 분들의 바디 프로필도 보정을 합니다. 우리 세 명은 PT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세계적인 보디빌더들 나와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그걸 우리가 배우고 나서 헬스장 가서 한번 해보고 솔직히 저는 PT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좀 좋아하셨어요. 따라다니면서 눈대중으로 좀 배우고. 그때부터가 구력이에요, 그러면. 아 그게 어떻게 구력이에요. 제가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대로 한 지 몇 년 차. 그거는 이것도 사실 구력입니다. 저 제대로 한 채라면 저 2년밖에 안 돼요. 이것도 구력이에요. 저는 3개월 했어요. 바벨 잡는 순간부터가 구력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아버지 좀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유튜브나 그런 거 보기도 전부터 그냥 사실 그건 보면서 PT에 좀 가깝지 않나? 아빠가 가르쳐주진 않았어. 그냥 아빠가 하는 걸 내가 어깨 보는 넘어가는 거지. 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 본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그럼. 그렇지. 저는 사실 PT 안 받았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김성환 선수랑 너무 좋아요 제가. 아이노드 클래식. 이유진 선수한테 사실 저는 배웠거든요. 오 진짜? 유튜브로. 그러면 저도 장성엽이랑 김강민이 내가 만약에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야. 그러면 유튜브만 보고 해도 충분하다 보고 운동신경이 제로면 PT 받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직접 받아서 배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영상에서 말하는 자극과 내가 느끼고 있는 자극 부위가 다른데 같은 등이라고 해서 운동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립근이 개 아파 내가 운동 끝났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아 여기가 광배구나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없으면 PT 받아봐라. 저는 사실 다이어트가 목표라 그러면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약간 진짜요? 왜요? 근데 이게 크게 한목이 그거죠. 그래서 소화되는 거. 동기부여도 그러고 그런 대충 관점에서. 이런 분들이 식단이나 그런 걸 몰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치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우리 운동을 아예 모르신다면 저희처럼 유튜브로 시행착오를 좀 오래 걷는 것보다 조금 투자해서 배워서 조금씩 하는 게 좀 더 똑똑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죠. 아 이거 좀 번외긴 한데 저희 영상을 성인들이 좀 많이 보겠죠. 근데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특히 근력 운동하면 키 안 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이름 있는 유명한 보디빌더 보시면 몸 되게 좋긴 한데 키가 170이 안 되는. 단신이죠, 단신. 그러면 난 근력 운동하면 키 안 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옛날 얘기 아니에요? 저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는데 뭐 스쿼트 하면 집 눌려서 안 커진다. 야 그러면 뭐 반대로 뭐 데드행하면 키 커지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운동 많이 하셨죠? 네. 저 키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173cm예요. 수영 선수들이 어깨 넓죠? 수영하면 어깨 넓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넓은 사람이 수영 선수로 남게 된 거야. 같은 맥락으로 네. 농구는요? 농구도 자 봐봐. 제가 농구 열심히 했는데. 유전자가 좋거든요. 수영 선수로 살아남은 어깨 넓은 게 똑같아요. 보디빌딩에서는 단신일수록 유전자가 좋은 거야. 활동하니까 채울수록 공교롭게도 단신들이 좀 많은 거지. 키와 골격은 유전이에요. 유전. 어렸을 때 운동한 사람이 근데 몸이 진짜 좋더라고. 생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표현하죠. 근육은 노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키 안 큰다는 얘기가 운동하면 키로 갈 영양분이 근육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맞아, 그런 말이 얘기 많았어. 있었어. 그런 말 맞아. 있었어. 키는 유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어쨌든 키와 관계가 없다. 근육 몸 모양도 다 유전이고요. 근육의 매스감만 노력이라 봐요.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 꽂고 아 그러면 안 되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푸시업이나 턱걸이 이 정도로 하시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성장에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육대학 입시 운동을 좀 했었어요.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하체 위주로 많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하체가 발달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운동도 하체 운동을 안 해도 하체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면 그런 그리고 의미. 중1 때부터 턱걸이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몸에서 그래서 등은 좀 봐줄만 합니다. 제가 가슴 운동을 진짜 늦게 시작했거든요.
헬스 시작까지 2년 만에 가슴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가슴은 진짜 안 크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고1 때부터 하루에 푸시업을 100번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치도 그냥 처음 했을 때 80 정도 밀었고 그래? 키가 안 커서 고민하는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기를 저도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발. 고1 때부터 해, 고1 때부터. 혹시 모르니까 2차 성징 기간에 그지. 고1이면 다 컸으니까 솔직히 남자들 괜히 키 안 큰 거를 운동 탓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탓으로 놀릴 수도 있죠. 자 그럼 군대에서 조심해야 돼. 군대에서 큰일 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1부부터 2부까지 해가지고 헬스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본 것 같은데요. 각자 한 번씩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헬스장은 본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냐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 사회에서는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빌런이 될 수 있습니다. 1부, 2부 잘 챙겨보시고 그런 빌런들은 헬스장 가격이 높을수록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스장은 모두의 것입니다. 본인의 것이 아니라 눈치 좀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헬스장은 비쌀수록 빌런이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투자하시는 제 방향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